안녕하세요. 폭풍류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수 포인터를 통한 간접 호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함수 하나 만들어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additive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의 선언과 정의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정수의 덧셈의 결과를 리턴해주는 기능의 함수죠.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결과 5가 출력될 것 같습니다. 자, 함수 사용의 3단계는 선언, 정의, 그 다음에 호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죠. 함수라는 것은 기능 부품이고요. 함수 정의는 임의의 규칙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함수 이름은 사용자가, 즉 프로그래머가 기능 의미에 맞게 정해주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앞쪽에 return type 쓰고 띄고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소괄호 열고 소괄호 닫고 매개 변수 리스트 부분을 만듭니다. 매개 변수 리스트는 매개 변수들을 선언하는 곳이고요. 매개 변수들은 쉼표로 구분하죠.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함수 정의부의 몸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몸체에는 함수의 실제 구현 코드들의 집합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 정의가 바로 이 함수 기능 부품의 실체이죠. 그리고 이 함수 정의를 호출은 함수의 이름으로 하죠. 함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게 되면 실행의 흐름이 호출구에서 함수 정의부의 시작 부분으로 가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명령문들을 실행하고 함수 정의부가 끝나면 다시 호출부로 돌아온다. 요게 이제 함수 호출의 동작 기전이죠. 그 정도만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가지고 호출을 하는 이런 것을 직접 호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역 함수의 경우 이 함수의 이름으로 호출한다는 의미는 이 함수의 이름이 곧 이 함수 정의부의 주소, 맨 앞부분에 주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함수 정의부의 시작 부분의 주소를 0x4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프로세스 주소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프로세스 주소 공간. 응용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나눠 쓸 거냐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림으로 도식화해 보면 코드, 데이터, 힙, 스택 이렇게 논리적으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함수의 정의는 바로 여기 코드 영역에 들어갑니다. 여기요. 즉 함수 정의부 어디에 있어요? 메모리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메모리에는 주소가 붙어 있고요. 즉 함수 정의의 시작 부분에도 주소가 붙어 있다.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은 함수의 이름 곧 함수 정의부의 시작 부분의 주소로 점프해서 실행의 흐름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코드를 다 실행하고 나면 함수 정의부가 끝나면 다시 호출부로 점프해서 실행의 흐름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한다. 이름을 가지고 호출할 때 직접
호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함수 포인터라는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수 포인터라는 것은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간접 호출을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먼저 사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포인터는 포인터 변수와 맥락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터 변수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상세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여하튼 포인터 변수와 그 동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인터 변수는 변수를 다루고요, 함수 포인터는 함수를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인터 변수처럼 주소를 다룬다라는 의미로 별표, 아스테릭 문자 기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제어할 변수 개념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사용자가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형식의 함수를 다룰 것인지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함수의 형식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의 정의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함수의 정의부에서 여기는 함수의 생긴 모양이고요. 요 안에가 이제 실제 구현부입니다. 자, 함수의 생긴 모양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름은 요거고 리턴하는 타입은 정수, 매개 변수는 2개 있고요. 각각의 매개 변수는 인티저 타입이다. 요게 바로 함수의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부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즉 이런 얘기입니다. 변수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 변수 이름은 TA, 그리고 이제 TA의 타입은 정수, 초기값은 3. 그림으로 그려보면 메모리를 하나 확보하고요. 메모리를 다루는 규칙은 정수 규칙이다.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이름표는 TA, 초기값은 3. 이런 개념이었어요. 포인터 변수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터, 이거는 이제 포인터 변수의 이름이고요. 포인터 변수는 널로 초기화. 이것도 메모리 하나 확보하고요. 다루는 타입은 포인터 타입이고요. 이름표는 TPA, 초기값은 널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앞에 나중에 참조하게 되는 메모리의 타입이 뭐니를 적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데, 예를 들면 A라는 변수 주소가 0x4면 나중에 뭐 주소 연산자 이런 걸 이용해서 0x4를 넣으면 이 0x4 값을 끄집어냈을 때 간접 참조했을 때의 메모리의 타입이 뭐니, 이거를 여기다 적어준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이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표기법 보면 이 변수 포인터 변수다. 그리고 가리키는 곳에 있는 타입은 인티저다 라고 그거랑 이제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하튼 요 지금 TA의 타입이 인티저죠. 그것처럼 요 함수도 인티저, 리턴 타입, 매개 변수 2개, 각각의 매개 변수는 인티저다. 요게 이 함수의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함수의 형식이다. 그래서 여기 자, 함수를 다루는 포인터다, 이런 개념으로 포인터 표시했고요. 이름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은 인티저,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개수는 2개, 쉼표로 구분할게요. 그리고 각각의 매개 변수의 타입은 인티저라고 적을게요.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리턴 타입이 인티저 포인터가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얘는 함수 포인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쌉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소괄호 열고 사괄호 닫괄호 감싸서 얘는 함수 포인터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는 함수 포인터고, 이 함수 포인터 이름은 TP-펑크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 포인터가 간접 참조할 수 있는 함수의 형식은 리턴 타입은 인티저, 매개 변수 개수는 2개, 각각의 매개 변수 타입은 인티저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끝 하시거나 아니면 뭐 포인터니까 널로 초기화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쓸게요. tp 펑크.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포인터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주소를 저장하면 돼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역 함수의 경우 함수의 이름이 곧 함수 정의부의 시작 부분에 주소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 to addictive 함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 포인터에 임의의 함수를 배정했다, 대입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요 함수를 간접 참조 가리키고 있다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함수 포인터 tp 펑크를 이용해서 2랑 5를 인자로 넘겨주면 2 더하기 5 하면 7이란 결과가 여기 담길 것 같으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위에 있는 건 직접 호출로 호출해서 나온 결과 5고요. 요 아래에 있는 7은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수 포인터를 이용한 호출을 간접 호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선언된 함수 포인터는 이제 리턴 타입은 인티저, 매개 변수 개수는 2개, 각각의 매개 변수 타입은 인티저, 인 수들을 모두 배정받아서 간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곱하기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곱하기 함수의 정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곱하기 함수도 이름은 다르지만 리턴 타입 인티저, 매개 변수 개수 2개, 각각의 매개 변수의 타입은 인티저, 그렇죠? 그래서 이름만 제외하면 함수의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의 정의부도 여기 만들어 놓은 함수 포인터로 배정해서 다룰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보죠. 2 곱하기 5에서 10 나올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10 나온 거 확인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함수 포인터는 해당 형식을 갖춘 함수라면 모두 일반화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변수의 직접 참조와 간접 참조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직접 참조는 변수의 이름으로 해당 메모리를 다루는 것이죠. 변수의 직접 참조는 변수의 이름표로 해당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간접 참조는 포인터, 변수 등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해당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인티저 ta는 3, 메모리니까 주소가 붙어있다. 포인터 변수 tpa, 자, 얘도 변수예요. 포인터 변수에는 주소가 들어갈 건데 일단 널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간접 참조하게 되면 앞에 인티저라고 쓰는 거고요. 잠깐만요. 자, 요 코드를 해석해 보면 6번째 줄 요 위에 그림입니다. 8번째 줄 요 아래 그림입니다. 요 별표 앞에 인티저라고 붙어 있는 것은 나중에 간접 참조하는 곳의 타입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0번은 주소 연산자. TA의 주소 0x4라고 가정할게요. 0x4를 TPA 변수 여기죠. 메모리 거기다가 넣는다. 할게요. 그리고 요거 별표 번지 지정 연산자 또는 이제 간접 참조 연산자라고 해서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있는 주소를 끄집어내서 그 주소가 붙어있는 메모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간접 참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메모리에다가 7을 대입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TA 이름표로 접근한 것은 직접 참조,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근한 거 간접 참조,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함수의 직접 호출, 간접 호출. 코드 데이터 힙 스택이요. 함수의 정의문은 코드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do addictive라고 할게요. 자, 함수 정의부의 시작 부분에 주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 포인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함수 이름으로, 여기 이름이죠. 예. 직접 호출. 그럼 실행 이름이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고요. 함수 포인터를 이용한 간접 호출, 요 영역사가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TP 펑크라고 호출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간접 호출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변수의 직접 참조 대 간접 참조, 그리고 이제 함수의 직접 호출 대 간접 호출, 이렇게 맥락은 유사하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고 동작하는 기법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간접 호출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간접 호출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뭐 임의의 특정 구체적인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함수의 형태, 모양, 형식만 일치한다면 어느 함수라도 받아서 호출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해 보면 함수의 호출과 정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을 분리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직접 호출 같은 경우는 요 21번째 라인에서 코드상에 함수 호출의 위치가 이 함수의 호출구랑 1대1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 호출의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간접 호출, 예를 들면 함수 포인터를 이용한 간접 호출의 경우는 일단 배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예시에서는 여기에서 함수 포인터를 이용해서 호출했지만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임의의 뭐 조건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임의의 조건에 따라서 제어 구조가 분기되어서 어느 시점에 호출할지를 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위치, 공간 분리되고요. 그 다음에 호출되는 시점, 시간 분리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는 함수의 호출과 정의 사이에 형식만 일치하면 가져다 호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효한 구조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시공간이 분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더 유연한 개념과 구조들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능, 즉 함수를 임의의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만든다면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객체, 객체는 데이터, 즉 함수를 데이터 쪽에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즉 자료 구조에 담아두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함수도 호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의의 자료 구조, 예를 들면 Q 이런 곳에 임의의 데이터들을 담아두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코드 위치에서 해당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죠. 뭐 이를테면 그런 것을 이벤트 패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여기서 C에서 적용하는 함수 포인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함수 포인터의
간접 호출이라는 개념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걸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걸 잠깐 살펴봤습니다. C샵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샵에는 델리게이트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보자면 델리게이트 C샵에서 제공하는 간접 호출의 도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버전에 있는 함수랑 기능은 똑같이 맞췄습니다. 거의 똑같으니까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더하기 2에서 5라는 결과를 화면에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함수 이름을 가지고 호출했죠. 직접 호출입니다. 델리게이트 C샵에서 제공하는 간접 호출의 도구입니다. 델리게이트는 델리게이트 예약어를 적용해서 만듭니다. 델리게이트는 C의 함수 포인터에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함수의 형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 정했고요. 이제 함수의 형식, 여기서 말하는 형식이란 리턴 타입, 매개변수 개수, 매개변수의 타입들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 타입은 인티저, 매개변수 개수 2개, 각각의 매개변수의 타입은 인티저.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델리게이트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해석하면 대리자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델리게이트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타입처럼 동작합니다. 자, 그러면 뉴 펑크 타입 쓰고 띄고 객체 이름 쓰겠습니다. 함수 포인터랑 다른 점은 이것은 객체로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객체니까 널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여기에 배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하기 하면 7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7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간접 호출을 한 것이죠. 보시면 C 언어의 함수 포인터랑 형태라든가 사용법이라든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개념이 거의 동일합니다. 배정을 했다든가 간접 호출을 했다든가 거의 똑같죠. 다른 점은 함수 포인터, 물론 사실 이것도 이제 변수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겠지만 이제 C 언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델리게이트는 객체이다. 그 정도가 좀 다를 것 같고요. 밑바탕에 깔려 있는 원리나 사용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변수의 경우 참조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조, 간접 참조. 직접 참조라고 하는 것은 변수의 이름표로 접근하는 거다. 직접 접근하는 겁니다. 간접 참조라고 하는 것은 포인터, 변수 등을 이용해서 임의의 메모리의 주소, 값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해당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과 맥락이 거의 유사하게 함수에는 직접 호출과 간접 호출이 있습니다. 직접 호출은 함수의 이름표로 호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접 호출은 함수 포인터, 즉 주소, 임의의 함수의 정의부의 주소를 기억시켜 놨다가 그 주소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해당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해되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함수의 정의부가 코드 영역이라는 메모리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간접 호출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직접 호출과 비교해 봤을 때 간접 호출을 사용하면 해당 함수의 정의 후에 주소를 기억시켜 놨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점, 원하는 코드 위치에서 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좀 더 세련되게 추상화시켜서 얘기하면 함수의 호출과 정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을 분리시킨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유연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형태만 가지고 주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화가 돼 있다. 함수의 구체적 정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형식만 일치하면 되니까 일반화가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장점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C샵의 delegate라는 간접 호출 도구로서의 문법도 존재한다. 사용법은 거의 유사하다. 그 정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함수 포인터의 간접 호출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뭐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